자, 오늘은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요. 뭐 완전히 안 걸리는 건 아닌데 크랭킹을 굉장히 여러 번 쳐줘야 시동이 겨우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걸리죠? 안 걸리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겨우 걸립니다. 요 방금 그거는 제가 악셀링을 해서 일부러 좀 흔히 훅갓이라 그러죠. 뭐 훅갓을 좀 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크랭킹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겨우 시동이 걸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판때기 나왔죠. 뭔가 이게 판때기가 나왔단 말은 뭔가 설명할 게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시동 불량. 시동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제일 중요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전기 뭐 점화계통이죠. 점화계통도 있고 각종 센서류. 그다음 두 번째, 연료. 그리고 세 번째가 공기. 요 세 개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복잡하게는 알 필요가 없죠. 우리 뭐 다이 하는 채널이니까 그 수준에서는. 자, 연료랑 공기가 섞여서 스파크가 튀겨서 엔진이 움직이는 겁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점화가 팡 튕겨서 연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 시스템인데 이 중에 뭐 전기가 문제가 있다거나 점화계통, 뭐 각종 센서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럼 시동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료가 문제 있으면 시동 불량이 발생하겠죠. 그다음 공기도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시동 불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크랭킹이 안 되거나 굉장히 소리가 작거나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자, 보이시나요? 배터리를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크랭킹 소리가 약하고 굉장히 배터리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아예 크랭킹 소리가 안 납니다. 시동 키를 꽂으시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뭐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면 따다다다 뭐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거의 배터리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터리 문제다. 그러면 보험회사 전화해야죠. 뭐 보험회사 전화하셔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셔서 시동을 걸죠. 시동을 거시고 운행을 하시고,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이게 방전이죠. 또 방전이 됐어요. 그럼 또 보험회사를 불러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몇 번 계속 그런다. 그럼 배터리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뭐 한 3, 4개월 있다가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암전류를 찍어 보셔야 돼요. 암전류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오늘 뭐 암전류 하는 편은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요. 암전류 하는 편은 아니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뭐 블랙박스도 달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특히 액세서리들 많이 단 차들을 우리가 시동을 끈 상태에서 뭐 집에 갔어요. 집에 가도 차는 뭔가 이 전기를 뺏어 먹고 있는 거야, 얘들이.
그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시동을 거는데 전기가 뭐 80만큼의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100이었는데 얘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빼들어가 전기를. 그러면 80, 70, 60 막 이렇게 되죠. 쭉쭉 떨어지겠죠. 그냥 수치를 그냥 대충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60이 됐다. 그럼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스타트 모터. 우리 흔히 세로 모터라고 하죠. 세로 모터. 스타트 모터에 뭐 오일이 좀 침투를 해가지고 접촉 불량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시동이 안 걸리고요. 스타트 모터가 사망하면 아예 크랭킹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스타트 모터는 크랭크 축을 이제 모터의 힘으로 강제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힘이 부족하면 이제 배터리가 용량이 작으면 그 힘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스타트 모터가 나가면 안 돌아가겠죠. 그런 겁니다. 스타트 모터 배터리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센서류. 센서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센서류가 고장이 나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냐면 스캔을 찍어 보시면 뭐 크랭크 각 센서, 뭐 크랭크 포지션 센서, 각 센서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캠 각 센서 뭐 이렇게 불러요. 이런 애들이 뭐냐? 이런 애들이 나가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아예 시동 자체가 아예 안 걸려요. 완전히 나가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스캔에 떠요. 근데 얘들이 좀 애매하게 나갔다. 그러면 크랭크 각 센서가 많이 나갑니다. 자, 애매하게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냐면 냉간 시에는 시동이 잘 걸려요. 근데 막 운행하다가 차가 막 뜨거워지고 막 운행을 하죠. 그러면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뭐 보험회사 부르죠. 아, 시동이 안 걸린다. 견인 좀 해달라. 견인을 해서 정비소를 닦아요. 그러면 차가 좀 식었죠. 차 식으면 또 시동이 걸려. 그렇게 해서 뭐 스캔을 찍어 보시면 뭐 요런 게 나갔다고 뜹니다. 예. 센서들은 얘들이 나가면 아예 시동이 안 걸려요. 뭐 요런 경우다. 그러면 요런 센서류들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전기 쪽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정비소로 가세요. 예, 정비소 가셔서 스캔을 해보시면 센서류 쪽에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뜹니다. 그리고 공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랑 공기랑 혼합돼서 폭발을 하는 거죠. 엔진룸 실린더 안에서. 근데 공기가 뭐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너무 작게 들어간다거나 하게 되면 시동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낮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스로틀 바디 클리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에어플로우 센서 쪽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뭐 다빈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제 차 같은 경우죠. 제 차 같은 경우.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에 아침에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완전히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걸리긴 걸리는데 잘 안 걸려요. 방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크랭킹을 조금 많이 쳐야지 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 이제 운행을 하다가 뭐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갔다 왔다. 그 정도 뭐 5분 뭐 요 정도는 시동이 아주 잘 걸려요. 한 방에 일발 시동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트 장 보고 막 한두 시간 있다가 하면 시동이 굉장히 지연돼요. 크랭킹을 또 많이 쳐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요런 상황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연료 계통의 문제입니다. 일단 연료.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연료 탱크, 기름 탱크죠. 기름 탱크. 뭐 휘발유 뭐 들어 있겠죠. 지금은 휘발유로 시동을 거니까요. 제 차는 LPG 개조차인데 시동은 휘발유로 걸어요. 휘발유로. 연료 모터가 이렇게 있겠죠. 연료 모터가 있고, 여기 연료 펌프.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가겠죠. 여기 인젝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뭐 6개인데 일단 4개만 그릴게요. 거기에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레귤레이터 나오는 호스가 흡기 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를 지나서 다시 연료가 리턴해서 연료 펌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구조예요. 연료는 다시 리턴을 해요. 어느 정도 압력 이상이 되면 레귤레이터가 밸브를 열어서 리턴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키를 온을 딱 했어요. 온. 키 온을 딱 하면 연료 펌프가 구동이 됩니다. 구동이 되면서 연료를 이렇게 밀어주겠죠. 밀어주는데 이제 결론은 연료가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연료가 잘 안 들어가서 딱 밀어주는데 연료 펌프가 연료 펌프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펌프예요. 자, 연료 필터가 오래되고 굉장히 막혀 있다. 뭐 완전히 풀로 다 막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연료가 딱 지나가려는데 막 이 장애물이 많아. 그래서 연료가 잘 못 지나가. 그러면 연료 펌프에 소음이 발생하기도 해요. 소음. 얘가 안 좋으면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잘 못 밀어주겠죠. 얘가 뭐 10만큼 밀었는데 얘가 10만큼 압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쪽에서 연료 분사 자체가 약하게 된다. 그렇죠. 얘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 이 압력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쭉 밀어주죠. 이렇게 연료가 쭉 밀어주고 요쪽이 이제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압력이 걸리는 상태죠. 펌프가 계속 이렇게 밀어주니까 압이 걸려요. 뭐 3바, 뭐 3.5바, 뭐 이렇게 압이 쭉 걸립니다. 걸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압력 이상 이제 흡기 라인하고 여기 연결돼 있어. 나중에 또 영상에 또 보여드릴게요. 작업하면서 여기서 흡기 쪽에서 공기를 당깁니다. 당기면 이쪽 안쪽에서 밸브가 열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압력 이상이 되면 연료를 리턴 시키고 압력을 이쪽에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죠. 근데 얘가 열려야 되는 상황, 닫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시동을 끄면 얘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상황인데 시동을 꺼도 얘가 안 닫히는 경우죠. 그러면 연료가 다시 리턴을 해버리는 거죠. 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동을 걸어도 잘 안 걸리는 거죠. 연료가 압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요. 얼마나 뭐 2만 몇천 원? 요거도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싸고 확률 높은 것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연료 라인 쪽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요게 연료 탱크고요. 요게 인젝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젝터가 잘 보시나요? 막 이렇게 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인젝터 자체에서. 근데 이렇게 쏘는 게 아닙니다. 방식은 사실 보면 요거에 가까워요. 요거는 뭐 같이 쏘는 분무기죠. 분무기인데 요게 이제 연료 탱크라 보시고요. 요게 연료 라인이에요. 연료 라인. 그리고 연료 펌프에서 이렇게 압을 걸어주는 거죠. 압을 이렇게 압력을 쭉쭉 걸어줍니다. 그러면 압이 걸려 있겠죠. 어느 정도 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인젝터는 뭐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 게 인젝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젝터가 아이고 좀 닦을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좀 젖었네요. 자, 다시 한쪽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연료 펌프가 있고 연료를 밀어주고 연료 필터를 거쳐서 인젝터를 거쳐서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다시 리턴을 하는 요런 구조죠. 굉장히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끄면 연료 압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정비소 가셔서 연료 압력 게이지로 찍어 달라고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갔는데 일단 얘랑 교체를 할 겁니다. 얘랑 교체를 할 거고요. 근데 뭐 영상을 이미 다 찍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랑 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굉장히 짜증나고 피곤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료 펌프가 있어요. 펌프. 연료 펌프에 체크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 밸브가 어떤 거냐면 요거랑 뭐 비슷한 원리기는 한데 체크 밸브가 더 간단한 거예요. 연료가 이렇게 쭉 가죠. 그럼 이렇게 밸브가 좀 크게 그릴게요.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뭐 원웨이 밸브죠. 한쪽 방향만 흐를 수 있게. 이거는 뭐 시동을 끄고 켜고 뭐 상관없이 무조건 한쪽 방향만 흐를 수 있게 되어 있는 밸브예요. 뭐 간단하게 원리가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리고 앞에 볼이 이렇게 하나 막혀 있어요. 볼이에요. 자, 그럼 연료가 이렇게 밀어주죠. 펌프가 밀어주면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볼이 밀리겠죠, 뒤로. 이렇게. 그러면 연료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나가서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시동이 걸리고 하는 거죠. 근데 시동을 우리가 딱 껐어요. 끄면은 연료 지금 여기는 압이 차 있는 상태죠. 압력이 어느 정도 압력이 아까 방금 뭐 스프레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압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예요. 차 있는 상태인데 시동을 끄면 얘가 리턴이 안 되어야 되죠. 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시동 걸 때 바로 시동이 걸리겠죠. 근데 얘 밸브가 시동 끄면 이 스프링으로 딱 해가지고 얘가 구멍을 딱 막아줘야 돼. 그러면 다시 역방향은 안 가게 되는 거죠. 연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의 추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네.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연료 펌프를 통으로 갈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죠. 일단은 뭐 압력 레귤레이터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자, 시동을 껐다가 바로 또 다시 한번 켜볼게요. 바로 걸리죠. 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바로바로 잘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캔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스캔을 왜 먼저 찍어 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말고도 뭐 크랭크 각 센서나 캠 각 센서 나 뭐 에어플로우 센서 같은 경우가 나가면 에러 코드를 띄웁니다. 차라리 그런 게 떠버리면 그것만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폴트 코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어플 같은 경우에 토크 어플 썼고요. 요거는 제 영상 이전에 엔진 체크 등 엔진 체크볼 그거 제거하는 영상 보셨죠?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 어플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에러 코드를 찍어 봤는데 No fault code stored in ECU. 뭐 폴트 코드가 없다는 얘기죠. 뭐 에러 뜬 게 뭐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에러 뜬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종 센서류들은 일단은 정상이란 얘기예요. 이제 지금 제가 만지는 저게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입니다. 압력 레귤레이터. 저거를 오늘 교체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구멍 두 개 클램프를 고정 클램프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하부 쪽에 있어요. 하부 쪽에 있고 그거는 정비소 가서 했습니다. 날도 춥고 하부로 뭐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해서 공임도 얼마 안 하고 해서 그거는 정비소에서 했어요. 사업소 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뭐 진공 호수 뽑아 주시고요.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뽑은 호수가 흡기 쪽에 연결돼서 뭐 엄밀히 말하면 저기 저압이 걸리면서 빨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청소기처럼.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레귤레이터는 손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뽑아주시면 돼요. 저건 또 뭐 나사산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위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에 찰랑거리는 액체가 보이시죠? 저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이제 휘발유 이제 저 라인에서 인젝터로 들어가는 거죠. 인젝터로 들어가서 연소실 흡기 라인이죠. 이건 앰피어 엔진이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새거. 새거 얼마 안 합니다. 저게 2만 몇천 원이었나? 1만 몇천 원이었나? 하여튼 뭐 그 정도 금액밖에 안 해요. 요거는 그냥 꽉 끼워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사산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클램프를 고정을 해줄 건데 요거는 고정하는 게 조금 고정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뭐 원리는 쉬운데 작업이 조금 상그러운 그런 작업이죠. 뭐 요거 보시면서 쭉 또 아까 센서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크랭크 각 센서나 캠 각 센서 뭐 그런 게 나가게 되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게 상태가 안 좋으면 냉간 시에는 시동이 잘 걸려요. 그런데 열을 받으면 시동이 안 걸리죠. 각종 센서류들은 또 차후에 그 센서류들만 해도 굉장히 또 내용이 또 좀 기니까요. 그거는 따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다 확인하고 지금 용의자들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을 하나씩 확률 높은 거부터 싼 거부터 작업하기 쉬운 거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요거 지금 저 같은 상황 대부분은 뭐 요것만 갈아도 시동이 굉장히 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갈고 해도 상황은 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확 뭐 증상이 완전히 완화됐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 교체한 상황입니다. 교체 끝 쉽죠? 이거는 아주 쉬워요. 뭐 클램프 빼서 저걸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리고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클램프 끼우시고 혹시 휘발유가 흘렀을 수도 있으니까 좀 닦아주시고요. 자, 요게 교체를 한 거고 요 라인 이제 연료가 들어오는 거죠. 연료가 들어오고 지금 제가 요거는 교체하기 전에 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진공 라인, 요 이제 밸브 쪽에 꼽아져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흡기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저거를 딱 만져보면 우리가 그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는 원리로 되어 있고요. 저 압력 레귤레이터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으로 안쪽에 밸브를 열어주는 거죠. 밸브가 열어주면 연료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열리는 거고요. 시동을 끄면 흡기 쪽에 공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저 밸브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은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저 안쪽에 지금 플라스틱 저쪽 라인도 진공 호스 라인, 저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저게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것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점압 플러그하고 코일,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교체를 할게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해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교체를 하고 상태가 괜찮으면 놔두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연료 펌프를 교체를 해야 돼요. 저걸로 다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짜라란, 이 뭐지? LPG 통이 있네. 자,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연료 펌프가 뒷시트 쪽에 있어요. 뒷시트 쪽에 LPG 통을 뜯어내고 저 안쪽에 저기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은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LPG가 관련해서는 다이를 하지 마세요. 그냥 정비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게 휘발유 연료 펌프예요. 아세이죠, 아세이. 요거를 저는 뭐 정비소 가서 교체를 할 거예요. LPG는 위험하니까요. 다이 하면서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